동서, 명절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부러 늦게 오는 거야? 형님, 그럴 리가요. 길이 많이 막혔어요. 형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한 게 없다니? 벌써 전을 반 이상 붙였는데. 전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요? 촌스럽게. 다 못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하여간 동서는 일도 안 하면서 말만 많네. 형님은 어머니 대신 명절 지휘관 하시나 봐요? 형님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오기가 싫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요. 얘들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우지 말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두 며느리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가 계시네요.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이순애입니다. 평생을 가족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명절만 되면 집이 북적이는 게 좋아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모이면 싸우고 안 모이면 서운한 게 가족이라지만 올해 추석은 그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부엌은 전 부치는 소리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큰며느리 선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종류별로 다 해야죠. 동그랑땡, 고추전,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까지요. 그래야 명절 분위기가 나죠. 그 말에 작은 며느리 미정이 고개를 젓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많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다 기름 냄새 배고 음식 남으면 어머니가 또 며칠을 드셔야 하잖아요. 둘 사이에서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자. 예전엔 많이 했지만 이제 나도 힘들고 기름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선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 음식은 전통이 중요해요. 너무 간단하게 하면 체면이 안 서요. 그 말을 듣자 미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요즘은 손님도 안 오는데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게 현명하죠.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며 전이 익는 소리가 묘하게 싸움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주는 커다란 동그랑땡을 하나 뒤집으며 이렇게 크게 해야 먹음직스럽죠. 했고 미정은 바로 옆에서 조그맣게 부친 걸 cid어 보여주며 크게 하면 기름 많이 먹고 느끼해요. 작게 해야 젊은 사람 입맛에 맞아요. 했습니다. 말끝마다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해라. 반은 크게, 반은 작게. 제가 조심스레 중재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그럼 누가 먹을지는 정해야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 한쪽에선 동그랑땡이 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기름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두 며느리의 시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작은 전이니 뭐니 요즘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네요. 하며 고개를 저었고 작은 며느리는 전통 운운하면서 형님은 결국 자랑만 하잖아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불을 줄이며 얘들아, 그만하자. 전 부치다 싸우는 집은 우리 집뿐이겠다. 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바빴고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전 부치는 소리보다 두 사람의 말소리가 더 컸습니다. 형님은 너무 고집이세요. 그래? 맏며느리라서 책임감 있게 하는 건데. 책임감이라니 보여주기식이죠. 동서, 뭐라고? 전 부친 도구가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큰아들 문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싸워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전 부치다 보니 의견이 좀 달랐지. 하지만 문성이 눈치를 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명절이 피곤하다니까요. 명절이 왜 피곤해졌을까? 가족이 함께 모여 웃던 시절이 그립다. 기름 냄새는 여전했지만 부엌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산처럼 쌓인 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동그랑땡 하나의 크기 차이가 우리 가족의 균열로 번질 줄은요. 추석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부엌 불을 켜고 국을 끓였습니다. 탕 끓는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언제나 허망하게 끝나더군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어제의 전 부침 신경전이 남아서인지 두 며느리의 표정엔 여전히 미세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선주는 접시를 정리하며 일부러 작은 며느리 쪽을 흘깃보았습니다. 역시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으니 어머니가 체면 서시겠어요. 그 말에 작은 며느리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형님 기준이죠? 요즘은 너무 번거롭게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괜히 물잔을 들어 올리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음식하느라 고생했다. 올해는 다들 건강해야지. 큰아들 문성이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작은아들 태성이도 어머니, 올해는 여행도 좀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순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큰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부엌 한쪽을 둘러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집 구조가 좀 불편하네요. 싱크대랑 창문 위치가 너무 좁아요. 나중에 고치면 좋겠어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 왜요? 어머니 댁인데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야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미리 생각해둬야지. 작은아들 태성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미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나중에 형님이 관리한다고요? 선주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남이잖아. 어차피 집도 큰아들 몫이지 않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걸.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TV 소리,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붉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이 어딨어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 말에 선주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공평이라. 그래도 형제간 서열은 있잖아.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날 다시 느꼈습니다. 집 구조가 불편하다는 한마디가 순식간에 집 주인 얘기로 던지고 그 말이 결국 마음속 욕심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작은아들 태성이가 눈치를 보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은 좀 엄마가 듣기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집이라는 게 결국 물려주는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면 나중에 싸움 안 나죠?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싸움 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만들 해라. 집 얘긴 괜히 꺼내지 마라. 하지만 큰며느리 선주는 이미 분위기를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미리 명예 정리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형제끼리 오해도 없대요. 그 말에 태성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생각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그건 욕심이지.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들의 다툼 뒤에는 결국 아들들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서로 부부끼리 대화했을 겁니다. 누가 상속을 받고 누가 덜 받고 그 얘기를 명절 밥상 위에서 꺼내는 걸 보니 이미 마음은 가족이 아니었죠. 식사 후 두 며느리는 설거지를 나누어 하겠다며 각자 한쪽에 섰습니다. 부엌엔 설거지 소리가 아니라 냉랭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형님, 그릇 그렇게 세게 부딪히면 깨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어머니 그릇이라 조심하자고요. 걱정 마. 어머니 그릇은 내가 더 오래 써봤으니까. 서로의 말이 부딪힐 때마다 접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결국 점심 무렵 두 집은 각자 짐을 챙겨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명절인데 같이 하루 더 있다 가라. 하지만 선주는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길 막히기 전에 가야 해요. 했고 미정은 저희도 오늘 가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전날의 웃음소리도 오늘 아침의 인사도 다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식지 않은 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 올라간 건 음식이 아니라 욕심이었구나. 그날 저녁 부엌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부엌이 아니라 집 그 자체가 될 거다.
그 불씨는 이미 피어올라 있었고 아무리 덮으려 해도 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지 사흘쯤 됐습니다. 식탁보엔 전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그날 싸움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밀며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그래, 명절 때는 늘 다투게 돼. 지나면 또 괜찮겠지.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춘자 여사가 들렀습니다. 순애 씨, 커피 한 잔 하자고 왔어. 늘 밝은 사람이지만 그날은 표정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래? 춘자 씨 무슨 일 있어?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괜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큰 며느리 있잖아. 그 사람이 어제 부동산 갔다 오더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거길 왜? 춘자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집 근처 시세를 물어봤다네.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내 아는 동생인데 분명히 시어머니 집이 여기 근처인데 혹시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하더라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 향은 사라지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명절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을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놀랐지. 혹시 어머님이랑 얘기 중이신가 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날 그 말,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집 시세를 물어본단 말이야. 다음날 마음을 다잡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 며느리가 여기 왔다고 하던데요. 혹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네, 맞아요. 어르신 댁 주소 말씀하시면서 명의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으시더라고요. 팔면 얼마나 받는지, 또 증여하면 얼마 절약되는지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랬어요. 말끝이 떨려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눈치를 보며 요즘 다들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긴커녕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선주는 그날 이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며느리 미정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때문에 기분 안 좋으시죠? 형님은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말은 달콤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자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밥상 위엔 반찬 3가지뿐이었는데 그보다 더 허전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벌써.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 여사가 다시 들렀습니다. 어제 잠 못 잤지? 순애 씨 얼굴이 많이 상했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춘자 씨. 애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집 한 채였네. 춘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순애 씨가 주인이지 않아. 그걸 잊지 마. 그날 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은행통장, 인감도장. 하나하나 손끝으로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그리 꽉 쥐고 있었을까? 내 손에 있을 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자식들 눈에는 금덩이처럼 보였구나.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춘자 말이 맞다. 아직은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 집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그 자부심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그 말이 제 귓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라는 게 더 이상 설레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챙긴다고 하니 마음 한켠이 기대됐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싸움 없이 웃으며 밥 한 끼만 먹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침부터 머리를 빗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큰며느리 선주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예약했어요. 요즘 새로 생긴 한식당인데 분위기도 좋고 조용해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작은 며느리 미정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형님이 예약한 식당이 좀 비싸다던데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문성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으며 엄마, 여기 분위기 괜찮지? 하고 웃었고 작은 아들 태성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음식값 보고 놀라지 마. 형, 말은 농담이었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나오자 미정이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이 집 음식 좀 짜네요. 어머니는 싱거운 걸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이런 데를 예약했대요? 선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야. 고급스럽고 정갈하잖아. 미정이 바로 맞받았습니다. 비싼 게 고급은 아니죠? 그냥 허세지. 말끝이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중간에서 웃는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생일날은 싸우지 말자. 음식이 뭐가 중요하니? 하지만 두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싸움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선주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세금이 많이 올랐다네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예 정리해두면 나중에 복잡한 일 안 생긴대요. 식탁 위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문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미리 정리해두면 편하죠.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미정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그 말이 참 웃기네요. 형님 앞으로만 하면 저희 뭐가 돼요?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장남 쪽으로 정리해야 깔끔하지.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딨어요. 두 아들 똑같이 자식인데요. 태성이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네요. 어머니 재산 문제는 형제끼리 상의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말하세요? 문성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야 항상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만 하지. 결국 내 목 챙기려는 거잖아. 뭐라고? 듣기 싫으면 먼저 입 다물든가. 말다툼은 삽시간에 불붙었습니다. 선주는 형이 장남인데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리해두면 서로 편한 거야. 그게 편하다고요? 결국 형님 이름으로 해드라는 거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이션 얘기나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만해라. 내 생일날까지 이럴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성이 제 쪽을 보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는 마세요. 그냥 효심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 아끼고 서로 다툴 일도 없대요. 그 말이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효심이란 건 부모 마음 편하게 하는 거지. 부모 재산 따지는 게 아니야. 태성이가 형에게 맞섰습니다. 형은 어머니 효심 말하면서 결국 자기만 챙기잖아요. 너야말로 똑같아. 어머니 마음 흔들어서 반이라도 얻을 생각이잖아. 두 아들의 말이 엇갈리고 두 며느리는 그 뒤에서 서로 눈을 흘겼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웃음소리는커녕 젓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집 가지고 싸움만 나는구나. 나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정리 안 한다. 더 이상 이런 말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본인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생일 모임이 끝난 뒤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둘 모두 연락이 없었고 아들들도 눈치를 보는지 한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의 말다툼이 꽤 깊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정막이 이어지자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며느리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밥 잘 챙겨 드시나 궁금해서 왔어요. 반찬 좀 해왔어요. 그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명절 외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아이가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온 게 생소했습니다. 웬일이냐? 바쁠 텐데. 하자 미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요즘은 손님도 없고 일도 한가해요. 형님은 또 어머니한테 연락 안 드리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괜히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밥을 차려주니 미정이 연신 어머니, 밥은 제일 맛있어요. 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날 형님이 한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명의를 미리 정리하자니요. 세상에 그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 말 절대 못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상하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말끝마다 형님을 끌어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정은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나다가 조용해졌고 잠시 뒤 방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방 쪽으로 다가가니 미정이 제 서랍을 여러 통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잔액 부분을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 왜 들고 있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며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헷갈리실까 봐요. 얼버무리는 그 표정에서 땀이 맺혔습니다. 정리? 내가 내 통장을 왜 정리하니? 차가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잔액만 확인해 보려던 거예요. 혹시 분실되면 곤란하니까요. 그만 됐다. 그 통장. 이리 줘라. 미정의 손끝에서 통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이름 세 글자가 선명히 박힌 표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통장을 몰래 열어보는 게 정리냐? 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냐? 미정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오해는 내가 만든 거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차가운 말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미정은 급히 가방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설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냉장고가 가득 차고 전 부치느라 부엌불이 꺼질 새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먼저 큰며느리 선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꼼짝을 못해요. 말투가 딱딱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올 줄 알았지만 끝내 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쉬어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명절 전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며느리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오면 어머니 혼자 계실까 봐 걱정돼서 왔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또 안 왔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만해라. 아픈 사람 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속상해서 그래요.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는데 결국 저만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큰며느리 역할 해야죠.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속내는 훤히 보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더니 냄비를 열어보며 어머니, 저는 왜 안 붙이셨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형식은 지켜야죠. 하더니 이내 다시 웃었습니다. 아, 제가 하면 되죠? 그렇게 부엌을 차지하고선 전을 몇 장 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진짜 조용하네요. 형님이 안 오니까 공기가 맑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공기가 맑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주는 욕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큰며느리도 큰아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고 기름 냄새가 허전하게 번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옆에서 떠들어댔습니다. 형님은 어머니한테 너무해요. 믿음이 안 가요. 어머니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늘 찾아뵐게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형님 험담하지 말거라. 둘 다 똑같다. 조용히 말했지만 미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명절엔 원래 시끌시끌해야 하는데 올해는 조용하네요. 미정이 웃으며 던진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용하긴 하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끄럽구나.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큰아들 문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아요? 잠깐 들을게요. 전화를 끊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성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 좀 해봤어요? 묻는 말에 무슨 얘긴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생각 말이냐? 하자 문성은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명이요. 요즘 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미리 옮겨두면 나중에 절세가 된다네요. 장남인 제가 받는 게 순리잖아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순리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명의를 말하니? 문성은 억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절차도 간단하고 세금도 줄어요. 말은 계산적이었고 눈빛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너 말대로 하면 내 동생은? 하자 문성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태성이는 둘째 아들이고 그 집은 형제가 나누기엔 애매하잖아요. 장남이 책임지는 대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는 거죠. 엄마가 편하게 사시게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결국 내 집을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뜻이냐? 문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아요. 그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태성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문성이 다녀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또 왔다면서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만 했다. 대답하자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엄마 집만 노려요. 형은 집만 받으면 연락 끊을 사람이에요. 엄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말투에서 진심인지 계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럼 너는 뭘 원하니? 하자 태성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형이 다 가져가면 저희는 뭐가 돼요? 어머니가 평생 키워오신 집인데 왜 한쪽만 챙기세요? 공평이라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두 아들의 말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문성은 책임을 내세웠고 태성은 공평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하나같이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마트에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볐고 방송에서는 귀성길 교통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도 분주했을 겁니다. 고기 사두고 전 부칠 재료를 손질하며 며느리들 올 생각에 미리 이불을 널었겠지요.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문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냉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좀 쉬어요. 다들 감정이 예민해졌잖아요. 질이 정리되면 그때 봬요. 그 말에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 아니냐? 하자 문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얼굴 봐야 뭐해요. 또 싸움 나잖아요. 그 다음 날 작은 아들 태성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번엔 그냥 쉴게요. 형네랑 부딪히기 싫어요. 다 정리되고 나면 찾아뵐게요. 정리.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뭘 정리해야 온다는 걸까? 내 마음을 아니면 내 집을? 결국 명절 아침 식탁엔 혼자 앉았습니다. 손으로 만든 송편 몇 개와 식은 나물 반찬, 그게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모여 앉은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명절이 아니라 상갓집 같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 집이 문제였구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있으니 다들 욕심을 내고 명절마다 싸우고 내 마음만 부서졌지. 눈을 감으니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배하던 기억, 첫 전을 붙이던 날의 냄새, 아이들이 방바닥에서 뛰놀던 웃음소리. 모두가 따뜻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휴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팔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내놓으시게요. 네. 오래 묵은 건 버려야 새로 숨 쉬죠. 이틀 뒤 집을 보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네요. 이런 집 찾기 힘든데. 그 말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 집이 누군가에겐 새 출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두 아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문성에게 걸었습니다. 엄마다. 너희가 그토록 얘기하던 집 팔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문성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걸 왜 팔아요? 장남인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태성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아, 이 집 팔았다.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저희 좀 뭐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다. 명절마다 싸우고 집 문제로 엄마를 괴롭힌 게 잘못이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이 이 집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명절에도 안 오는구나. 그래서 팔았다. 그리고 이제는 명절도 없애겠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란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부엌 전등을 마지막으로 껐습니다. 빈 집이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다. 이젠 나 없이도 따뜻하게 누군가의 집이 되어다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선주와 미정이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분이 차 있었고 손끝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선주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말 파셨어요?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어떻게 혼자 결정하세요? 미정이 곧장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갑자기 팔면 안 되죠? 저희랑 상의하셨어야죠.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본 뒤 거실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리려 하자 선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 필요 없어요. 밥만 주세요. 미정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세웠습니다. 이 집은 팔면 안 되는 집이었어요. 돌려놓으세요. 테이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꺼내어 펼쳐 놓았습니다. 어제 계약을 마쳤다. 이제 되돌리지 않는다. 선주의 무릎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주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장남인 저희가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제게 넘기시면 깔끔했어요. 미정이 눈을 치켜뜨며 맞섰습니다. 또 장남 소리예요? 형님 마음은 다 보여요. 어머니 집만 노렸잖아요. 선주가 비웃었습니다. 동서는 입만 열면 내 욕했지.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나 뒤지고. 미정이 붉어진 눈으로 맞질렀습니다. 지어내지 마세요. 형님이야말로 부동산 들락거렸잖아요.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부딪히며 거실 벽을 타고 튕겼습니다. 그 소리를 가르는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제 싸울 명절도
싸울 집도 없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집은 팔았고 작은 월세집으로 옮길 거야. 집 한 돈은 묶어둘 거야. 누구도 손 못 댄다. 노후에 실컷 쓰고 죽을 거다. 선주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저희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요. 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명절만큼은 같이 지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은 너희가 먼저 버렸다. 집이 정리가 되어야 온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했어. 눈물을 닦을 휴지 한 장이 난장판 위에 구겨졌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낸다. 오늘 이후로 방문 사양한다. 전화도 받지 않을 거야.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만 남기지 말자. 두 사람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 가족을 끊으실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먼저 끊은 적 없다. 이미 너희가 끊었잖니.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주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사본을 움켜쥐려다 놓았습니다. 미정은 문 쪽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탓했습니다. 동서가 부추겼지? 형님부터 욕심 버렸어야죠. 말끝이 헐떡임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고 살아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문이 닫히자 거실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월세방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자 고요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성길 교통 상황을 전하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나한텐 정체도 혼잡도 없구나. 떡이 물 위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국물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대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춘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인데 떡국 먹어야지. 웃으며 들어오더니 주방을 흘끗 봤습니다. 역시 끓였네. 냄새가 고소하네.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아들네 안 오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해부터 명절 없애버렸어. 춘자 여사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절을 없앴다고? 웃으며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그래. 명절 없애니까 속이 시원하네. 싸움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마음이 편하네. 떡국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젠 조용한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아. 춘자 여사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네. 전에는 늘 어두웠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이제 내 삶을 남의 손에 안 맡기니까 그래. 내 집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다 내 거야.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흰 눈이 도로 위로 내려앉으며 세상의 소음을 덮었습니다. 춘자 여사가 조용히 떡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명절 없애고 나니 오히려 평안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모여야 명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달라. 혼자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명절이지. 식탁 위엔 떡국 한 그릇, 귤 몇 개,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젠 내 인생에도 정체는 없다.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 맛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이 멀어지고 대신 내 안의 고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날의 뉴스 소리가 멀게 들렸지만 마음속에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세상처럼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빈칸을 바라보며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명절 없음은 평화 있음.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명절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